안녕하십니까. 열분의 공정에 따른 축분 바이오차 유래 중금속 용출 정도 평가에 대해서 오늘 발표할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이동준 연구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축산업은 80년대 이후로 전업화 및 대규모화되면서 그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서 현재 농림수산액의 상위 10개 품목 중에 축산 관련 상품이 10개를 차지할 만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산업이 급성장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 사육두수가 늘어났겠죠. 그 늘어나는 가축 사육두수와 비례하여 늘어나는 가축 분뇨 발생량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가축 분뇨 발생량은 5,194만 톤으로 이 중 약 90.8% 대부분이 자원화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높은 자원화 비율이 문제인 것은 아니나 자원화가 비율이 높은 데 반해 그것을 쓸 수 있는 수요처, 즉 농용지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토양으로 가는 가축 분뇨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서 그 가축 분뇨를 이용한 새로운 처리 기술에 대해서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가축 분뇨를 가지고 열분해를 했을 때 생산되는 바이오차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가축 분뇨는 다른 목질계 바이오매스와 다르게 중금속이나 열적 안정성 등의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차를 만들고 이것들이 정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이번 연구의 주요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료 및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축 분뇨 발생량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우 분뇨와 돈분을 활용하여서 열분해를 실시하고 400도 내외에서 그 다음에 그 열분해 과정에서 생산된 바이오차를 ICP OES를 활용해서 중금속의 이제 원물 분석, 그 다음에 이것들이 토양에 이용되었을 때, 토양에 시위되었을 때 중금속이 정말 용출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중금속 용출 시험 TCLP 테스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축분 바이오차는 활용 시에 목질계 바이오사 좀 성질이 다릅니다. 이제 아무래도 가축 분뇨의 주요 원료는 사료,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고 이것들은 리그닌이나 셀룰로즈에 비해 열적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산화되어 바이오차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산화되어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대기 중으로 방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학계의 주된 공통된 의견이고요. 더 문제는 가축 분뇨 내에 중금속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돈분과 같은 경우에는 구리나 아연과 같은 중금속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토양에 시비하였을 때 정말 중금속이 용출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논문마다 좀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중금속의 이모빌리제이션, 고정화 효과 때문에 용출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제 원물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 및 이온 함량 등이 탄화 과정에서 당연히 증가하는 것은 열분의 공정 중에서 유기물이나 수분의 감소에 의해서 단위 무게당 증가하는 것 비율이고요. 어, 이제 용출 시험 TCLP 실험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토양에 넣으면 그것들이 바이오차가 이제 현기적 조건에 의해서 중금속이 용출된다는 이론에 따라서 TCLP 분석을 할 때 아세트산을 활용해서 중금속 용출 실험을 해본 결과 돈분의 먼저 이제 결과만 말씀드리면 중금속 특히 구리 아연 같은 경우에는 용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모빌리제이션, 즉 제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를 보시면 구리나 아연 등이 이제 환원되면서 황화구리, 황화아연 등이 이제 형성되는 구조로 되면서 토양에 용출되지 않는 구조로 변한다. 그래서 그 함량이 적게 용출된다. 라고 저희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의외였던 점은 이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퇴액비하 기준을 보시면 우분해 같은 경우에는 돈분과 다르게 염분의 농도를 2.5%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트륨 같은 이온의 경우에는 이제 중금속과 다르게 열분해를 공정을 하더라도 용출되는 비율이 줄어들거나 감소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향후에 우본을 가지고 바이오차를 토양에 시비한다라고 했을 때 나트륨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것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실험을 통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돈분, 우분 바이오차를 활용했을 때 중금속 용출 정도를 평가한 결과 열분의 공정에 의해서 용출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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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열분의 공정에 따른 축분 바이오차 유래 중금속 용출 정도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이동준 연구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축산업은 1980년대 이후로 전업화이 대규모화되면서 그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농림수산액에 최근에 농림수산액 10개 상위 10개 품목을 조사해보면 그중 6개가 축산업에 관련된 산업인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그 축산업은 그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가축 사육 두수가 늘어나고 그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제 수반되는 가축 분뇨 발생량의 증가는 환경오염의 주요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국내 가축 분뇨 발생량은 5,194만 톤으로 대부분이 90.8%가 자원화 처리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퇴액비화 처리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자원화의 높은 비율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농경지, 그 퇴비하고 액비를 사용할 수 있는 농경지가 매해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토양에 뿌릴 때 그 토양에 대해서 양분 수지, 지역 단위 양분 관리제 도입 등 환경부의 이제 정책이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축 분뇨 처리에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냐, 새로운 방안이 모색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 열분의 공정을 통해서 가축 분뇨를 열분의 공정을 했을 때 생산되는 바이오차가 토양에 문제가 없는지, 즉 중금속 용출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바이오차를 만들었을 때 토양 중금속 용출이 되는지 아니면 감소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연구를 위해서 저희는 이제 국내 가축 분뇨 발생량 중에 가장 높은 발생량을 차지하는 한우분과 돈분을 이용해서 열분의 공정을 400도에서 실시하고 그 바이오차를 생산하고 그 바이오차를 활용해 이제 ICP-OES를 활용해서 그 이제 바이오차 내 성분의 중금속의 그리고 이온들의 원물 분석 실시하고 식물 이용성 그리고 이제 중금속이 정말 용출이 되는지에 대한 TCLP 분석을 통해서 그 실험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결과를 보시면 리절트 표를 보시면 어, 이제 축분 바이오차의 특성 자체가 그 목질계 바이오매스하고 성질이 다르게 분뇨 자체가 이제 사료를 먹어서 배출된 것이 분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료의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열정 안정성이 낮아서
이제 산화됐을 때 이산화탄소로 무기화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은 목질계 바이오매스보다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큰 문제는 그 바이오차를 만들어서 토양에 묻었을 때 중금속이 용출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항상 이제 학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험을 할 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원물 상태에서는 탄화 과정에서 중금속이 나 이온들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문제라기보다는 열분의 공정 중 유기물 및 수분 감소에 의한 증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중금속 용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돈분과 같은 경우, 특히 돈분과 우분 모두 어, 이제 열분의 공정에서 중금속 환원에 의해서 용출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굴이나 아연같이 사료부터 문제가 되었던 물질들이 황화굴이나 황화아연으로 환원돼서 중금속 고정화 효과 이모빌리제이션을 통해 그 용출의 정도가 낮아진다라는 이론과 그 결과가 같이 하는 그 결과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실험을 통해서 단순하게 중금속에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만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어, 나트륨과 같이 이제 우분의 경우 과축분유 퇴액비화 기준에 의해 염분의 농도를 2.5%로 규제하는 만큼 우분의 경우 염분의 농도가 중요한데 나트륨 이온은 열분의 공정과 관련이 없이 그 용출의 정도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우분을 가지고 바이오차를 생산했을 때 이 염분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분과 우분을 활용해서 바이오차를 생산하였을 때 열분의 공증에 의해서 중금속 용출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은 기존의 결과들과 이제 그 결을 같이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지금 용출이 감소했다는 것 가지고는 이제 이 바이오차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퓨처 스터디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하는 것이 어, 바이오차를 실제로 가축 분유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작물을 생산했을 때 작물이 얼만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그리고 이제 위험성은 없는지에 대한 작물 이용 실험을 추진해야 될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SMT 실험법이라고 해서 그 양이온의 이제 양이온 중금속 대상으로 해서 그 열분해를 통해서 그 구조를 F1부터 F4까지 나눠서 그 구조가 열분의 온도별로 얼만큼 분포 비율을 다르게 하는지 하는 구조 변화 실험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열분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용출되기 어려운 구조, 즉 F4 구조로 변한다는 이론이 있는데 실험 결과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축분을 열분해할 때는 바이오차를 생산할 때는 다른 바이오매스와 다르게 열분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최적 열분해 조건 등을 밝혀내는 것도 퓨처 스터디로 아주 좋은 연구 내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